전쟁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모두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이 있죠. 바로 금과 은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은 그 믿음을 정말 무참히 깨버렸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소위 안전자산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투자자들을 배신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13%. 이게 뭐냐면요. 단 한 달 만에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증발해버린 수치입니다.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4%나 폭락했죠. 온스당 22달러가 그냥 사라진,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가벼운 조정이 아니에요. 금시장으로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달이었고요. 은한테는 2011년 이후 최대 하락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록적인 붕괴였던 거죠.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보통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위협이 커지면 금값은 올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오늘 바로 이 역설의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붕괴의 첫 번째 단서를 한번 추적해보죠. 시장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암살자처럼 이 모든 걸 시작한 단 하나의 강력한 방아쇠가 있었습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케빈 워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한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요. 통화 정책의 상반된 두 관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매파와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비둘기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케빈 워시는요, 후보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매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매파는 뭐라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걸 아주 선호하죠. 그리고 금리 인상은요, 곧바로 달러 강세로 이어집니다. 시장의 반응은 이 논리적인 연쇄작용을 아주 정직하게 따라갔습니다. 매파 의장이 지명됐다는 소식에 시장은 이제 금리가 오르겠구나 라고 예상했고 이건 즉시 달러 가치를 끌어올렸죠. 그리고 강달러는 금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관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늘로 치솟는 순간 왼쪽 그래프의 금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대로 곤두박칩니다. 이게 바로 금과 달러의 완벽한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금은요,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두거나 채권을 사면 이자가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근데 금은 그냥 금일 뿐이죠. 그러니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면 투자자들은 굳이 이자도 안 나오는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워시의 지명만으로는 이 폭락의 속도와 강도를 전부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훨씬 더 기술적이고 무서운 이유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이건 단순한 매도세가 아니었습니다. 옵션 시장에 설치된 보이지 않는 덫이 이 하락을 걷잡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음의 소용돌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덫의 이름은 바로 감마 언와인드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눈사태와 같아요. 즉,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기술적인 연쇄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무서운 피드백 루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어떤 이유로든 금 가격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러면 숏 감마 상태에 있던 옵션 판매자들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금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파는 물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금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고요.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그들은 더 많은 금을 팔아야 하는 그야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증거예요. 이 그래프는 당시 금 ETF 옵션 시장의 숏 감마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무려 과거 역사적 표준 편차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었죠. 폭락이라는 불이 나기만을 기다리는 마른 장작더미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시장은 강제 매도와 마진콜,
즉 추가 증거금 요구에 폭포수에 그대로 휩쓸렸고요. 이 과정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그야말로 피바다를 잃었습니다. 이런 차가운 기술적 용어들, 슛, 감마, 강제 청산. 그 뒤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인간적인 대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붕괴가 평범한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주식 손실을 만회하려고 금에 투자했던 한 50대 전업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끝까지 믿었는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곡선을 그렸다면서 속이 꽤 쓰리다고 토로했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피난처에서 오히려 더 큰 폭풍을 만난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이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번 폭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고 금의 장기적인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강세론자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달러의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금 보유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 둘째, 전쟁 같은 지정학적 불안은 언제든 다시 금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시적인 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입량은 과거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인 상승 동력은 여전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UBS가 제시한 6,200달러 목표가처럼 지금이 다시 없을 줍줍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죠. 과연 지금은 역사적인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는 위험천만한 함정일까요?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